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볼까요?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할 때 윈도우에서는 Alt 키를, 맥에서는 옵션 키를 계속 누른 채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주세요. Alt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환경 설정을 다시 설정하겠냐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전 설정은 제거되고 프리미어 프로가 초기화됩니다. 참고로 제공해드린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은 프리미어 프로 2022 버전 이상에서만 실행됩니다. 그 이하 버전에서는 푸티지, 비디오에서 미디어를 직접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면 새 프로젝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2.3 버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 홈 화면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 버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이전 버전에서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셔야 되시고요. 프로젝트의 위치를 여기다가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크래치 디스크 인제스트 설정은 아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이전 버전에서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가져오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22.3 버전 이상부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커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위치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위치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폴더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곳에다가 경로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부터는 미디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경로에 가서 미디어를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는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 파일 안에 푸티지 안에 비디오 폴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즐겨찾기 하고 싶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즐겨찾기 비디오 폴더를 누르면 바로 이동됩니다.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하면 하나씩 선택이 되고 모두 선택하고 싶다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A, 맥에서는 커맨드 A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비디오가 선택이 되고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는 방법은 목록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목록으로 볼 수가 있고 격자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격자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크기는 원형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크게 보거나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시퀀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시퀀스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안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영상을 편집할 때 시퀀스라는 공간 안에다가 편집하게 됩니다. 이 시퀀스를 만들 건지 체크하는 것은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퀀스를 선택하고 이름에다가는 커피 플레이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저장소의 버튼도 활성화시켜서 이 미디어가 들어갈 폴더의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비디오라고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새 저장소와 새 시퀀스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아래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패널 경계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패널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널의 이름을 선택하고 패널 안으로 드래그하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는데 마우스를 놓으면 패널 세트 안에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패널 이름을 선택하고 패널과 패널 사이로 가져다 놓으면 사다리꼴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가져다 놓으면 패널과 패널 사이에 패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패널을 개별적으로 빼내고 싶을 때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른 채 패널 이름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패널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패널을 닫는 방법은 닫을 패널을 선택하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패널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패널이 닫힙니다. 다시 패널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메뉴 창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패널을 선택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을 정렬한 다음에 나만의 작업 영역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작업 영역 아이콘을 누르고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누르면 나만의 작업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 영역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지정해 놓은 프리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 작업 영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편집하기 좋은 형태로 패널들이 재정렬됩니다. 이번에는 작업 영역을 눌러서 효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효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패널들이 재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 영역 버튼을 누르고 작업 영역 레이블 표시를 눌러보세요. 그럼 현재 어떤 모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 영역 아이콘을 누르고 작업 공간 탭 표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쭉 눌러주면 이곳에서 원하는 편집 모드를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셈블리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고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눌러서 작업 영역을 리셋시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집하고 있는 이 시퀀스의 크기랑 프레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폴더에 들어가서 시퀀스를 찾아볼 텐데요. 비디오 아이콘은 비디오로 표시되어 있고요. 시퀀스 아이콘은 이 모양입니다. 시퀀스를 선택하고 메뉴, 시퀀스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프레임 크기랑 프레임 레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20-1080 사이즈이며 시간 기준은 29.97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 모드 메뉴를 선택하면 사전 설정에서 원하는 규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디오 미리 보기만 변경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미리 보기에서는 퀵타임을 눌러주시고 애플 프로레스 422LT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미리 보기 모두 삭제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뜻은 이전에 미리 보기 볼 때 프리뷰가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리미어 프로 이전 버전에서 시퀀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 항목 버튼을 누르고 시퀀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시퀀스의 설정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1080p 30프레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 시퀀스가 만들어지고요. 원하는 미디어를 모두 선택하고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시퀀스를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디어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립에서 새 시퀀스를 만들기를 눌러도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비디오가 정지됩니다. 또는 프로그램 모니터의 재생 버튼을 눌러도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단추 편집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호 여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한 아이콘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단추 편집키를 한 번 더 눌러서 레이아웃 다시 설정을 누르면 원래대로 초기화됩니다. 보호 여백은 단추 편집기에서 뿐만 아니라 설정, 렌치 아이콘을 눌러서 보호 여백을 한 번 더 누르면 보호 여백이 꺼집니다. 저는 다시 단추 편집기를 이용해서 보호 여백과 눈금자 표시, 안내선 표시도 모두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보호 여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호 여백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가장자리가 잘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 선 안으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보호 여백이 필요한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금자 표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눈금자가 표시가 되고 눈금자 표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안내선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운데를 쉽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 선을 모두 제거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모두 꺼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설정 버튼을 눌러서 눈금자 표시, 안내선 표시, 보호 여백을 하나씩 꺼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미디어를 가져와 볼 텐데요. 메뉴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거나 또는 홈 아이콘 옆에 가져오기를 눌러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티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픽 폴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폴더에 들어가면 포토샵 파일이 있는데요. 이 전체 폴더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푸티지 패널로 돌아가서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퀀스는 새로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폴더의 이름은 그래픽이라고 지정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래픽 폴더 안에 포토샵 파일이 있기 때문에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이때는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시퀀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폴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폴더 안에 핸드 앤 컵을 눌러보겠습니다. 핸드 앤 컵이라는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레이어별로 나눠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맨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눈을 잠시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꺼지면서 배경이 검은색으로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 검은색이 아니고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투명도 격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처럼 투명하다는 뜻인 격자 무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설정 버튼을 눌러서 투명도 격자를 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포토샵 파일의 시퀀스 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메뉴 시퀀스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프레임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840-2160의 4K 사이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눌러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플레이스 시퀀스 안에 이 시퀀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시퀀스를 드래그해서 삽입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재생헤드가 맨 끝에 가야 됩니다. 재생헤드를 맨 끝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키보드의 엔드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키보드의 엔드키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헤드가 맨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의 아래 방향키를 누르는 겁니다.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컷과 컷 사이로 재생헤드가 이동하는데요. 여러 번 눌러서 맨 마지막으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재생헤드를 잡고 뒤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채 이동하면 끝 지점에 딱 달라붙습니다. 재생헤드를 맨 끝으로 이동하고 핸드 앤 컵의 시퀀스를 선택하고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재생헤드 이전에 삽입할 건지 아니면 재생헤드 뒤에 삽입할 건지 이렇게 이동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재생헤드 뒤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항목 뒤에 삽입으로 드래그해서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헤드를 가져다 놓으면 시퀀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퀀스 안에 또 다른 시퀀스가 들어오는 것을 중첩 또는 네스트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전보다 화면의 크기가 확대되어서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핸드 앤 컵의 시퀀스가 커피 플레이스의 시퀀스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 시퀀스를 커피 플레이스 시퀀스만큼 딱 맞게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크기를 조정할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퀀스 크기에 맞춰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블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